안녕하세요. 올드맨입니다. 어느새 2막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월, 수, 목, 금 이렇게 총 4번 작업을 배당받았습니다. 늘 신호수만 나가다가 2번이나 새로운 작업의 경험을 했었죠. 월요일에는 시골 전원주택에 데크를 설치하고 난간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둘이 작업했는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라서 종일 바짝 긴장하고 쫄았습니다. 환경은 천국이었는데 감정적으로는 번데기처럼 쪼그라들어서 바닥을 쳤던 날이죠. 수, 목은 익숙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신호수를 보면서 즐거운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작업 환경과 새로운 동료 혹은 새로운 작업 지휘자를 만나는 경험은 설렘과 두려움, 안도와 기쁨 등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뻔하지 않은 일상, 급변하는 환경 등이 제 기질에 딱 맞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도 늘 적응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 애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모험 가득한 일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기심 대마왕인 월드맨에게 더할 나위 없이 복된 환경이죠. 바야흐로 때는 모내기철, 온 들판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대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초여름, 그러니까 제가 평소 하던 일이 갑작스레 무너져 내리고 내쫓기다시피 홀로 황야에 버려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무작정 이 들판을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들판의 모가 발목에서 종아리 높이까지 풋풋하게 올라오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저와 NC가 호출을 받고 인력사무소 아래 주차장에서 흰색 1톤 트럭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반백발에 선한 눈매가 여유로워 보이는 분이었어요.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는지는 되게 잘 묻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탑승한 지 1분쯤 지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당은 얼마냐고 뻔뻔하게 물을 정도로 이젠 중고참이 되어갑니다. 함께 동승한 N씨는 중국 계림이 고향인 조선족 분입니다. 인력사무소 나온 지 며칠 안 된 초보 인부죠. 평안도 사투리가 무척이나 찰집니다. 꼭 영화에 출연한 기분이 들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모내기 하러 갑니다. 일은 힘들지 않을 끼라. 일당요 12만 원이구만. 제가 능글맞은 태도로 때를 씁니다. 헛, 신호수도 최소 13만 원은 받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장의 선한 눈매에 약간 긴장감이 감돌죠. 아이고 내가 버스비 정도 더 챙겨줄게. 모두 하하 웃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발령받은 일터는 논. 그야말로 저는 하루 농부가 되어 봅니다. 예전에 논에서 일해본 경험요? 단 1분도 없죠. 그럼요. 저 30대 후반 때 딱 하루 노동일 해보고 온몸에 몸살이 나서 포기했던 경험 이후 지난 1년간 육체노동이라는 생경한 경험을 했습니다. 농사에 투입되기는 처음입니다. 논이라니...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습니다만 속으로 엄청 긴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릴 적 약간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은 한창 새마을운동 이런 게 들불처럼 퍼져나갈 때였거든요. 70년대 초등 중학교를 다녔으니 그 무렵에는 학생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에 차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제 형이 있는데
형과 저 이렇게 아들만 둘인 가정입니다. 당시 형이 고등학생이라 농사일에 동원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형의 종아리를 보니 온통 무엇에 물린 자국 투성이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눈에 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종아리에 몇 마리씩 들러붙어 피를 빨더라고요. 제 뇌리에 이날의 간접 경험이 논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논 이퀄 거머리,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벌레. 상상력이 나름 풍부한 중학생 올드맨은 며칠 동안 종아리가 근질거리는 상상 속 아리를 합니다. 그 두 사람 발 사이즈가 어째 되는겨? 아하, 장화가 발에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구나 직감합니다. 논으로 향하기 전 육묘장이라는 곳에 들러 모판 한 판에 4,000원이라네요. 을 트럭에 싣는 작업부터 합니다. 무리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육묘장, 참 낭만적입니다. 비산먼지 가득한 환경과 정반대되는 생명의 기운 가득한 곳입니다. 피건설을 그만두기 1000번 만번 잘했다는 셀프 감동을 합니다. 두둥. 오판을 가득 싣고 1차 100개, 2차 80개 현장으로 덜컹덜컹 트럭은 달립니다. 와, 하늘은 지나치게 높고 푸릅니다. 바람은 기막히게 적당하게 살랑이고 기온도 18도로 일하기 딱 좋은 쾌적한 모드입니다. 여기저기 새들이 지저귀고 구름은 흘러가고 월드맨은 쫄아 있고요. 하하,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 도처에서 들리는 듯하네요. N씨와 나 둘 중 한 사람이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기존 장화와 사이즈와 발이 맞는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아하하하, 두려움에 휩싸이면 두려운 일이 닥치는 모양이죠. 이거 법칙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 때문인지 저는 어느새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풍경에 홀라당 반하고 지급해준 주황색 긴 장화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리고 나니 거머리 따위는 조금도 겁나지 않더라고요. 역시 치과 진료는 가기 전이 가장 공포스럽고 막상 부딪히면 그거 별거 아닌데 하는 경험 비슷했어요. 물로 가득 채워진 젤 상태의 논에 주황색 긴 장화를 신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작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미끄럽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몇 번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긴 했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임무는 소위 땜빵이었습니다. 이항기라 불리는 기계가 논을 훑으며 총총총 모를 심으며 나아가면 사각지대가 조금은 생기기 마련이죠. 더구나 이날 현장처럼 계단식 논에 구불구불한 경계를 가진 논이라면 사각지대가 꽤나 생기더라고요. 총 7뙑이 되는 논, 12마지기라고 했습니다. 한 마지기는 대략 200~300평 내라고 하네요. 한 손에는 모판 조각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모가 덜 심어진 부분을 찾아 쿡쿡 물속에 손을 넣어 씹는 과정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씩 개구리가 툭툭 비행하고요. 소금장수인지 뭔지 이름을 알 수 없는 녀석인데요. 찾아보니 소금쟁이네요. 워터 스트라이더.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솜씨로 논 위를 미끄러져 다닙니다. 그리고 물 위에 살짝 꿈틀거리며 떠오르는 공포로 잠시 쭈뼛. 저것은 거머리일까? 생각하며 얼음땡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미꾸라지였습니다. 오전은 이렇게 즐거운 농부놀이를 하고 점심은 읍내로 나와 돼지찌개를 먹었다죠. 구수한 시골 식당의 풍광이 정갈하기만 합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 이항기를 조작하던 70대 후반의 베테랑 농부와 일일 사장님의 대화가 수다스럽습니다. 식당에서부터 두 분의 대화를 도무지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지역 사투리에 이빨 빠진 특유한 노인의 발성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넘치는 기운, 활력 가득한 농촌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림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에너지 넘치는 농촌 빛나는 풍경 얘기만 했네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칼 융의 심리학과 연금술이라는 작품을 읽고 있었어요. 칼 융의 무의식에 대한 접근은 프로이트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결정론 특유의 단정짓는 프로이트의 접근과 달리 융은 따스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좋았죠. 데미안이나 시다르타의 대작을 쓴 헤르만 헤세와의 교감은 유명하기도 해요. 지난 17화에서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우화로 설명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노인이 칼 융이고 소년이 헤르만 헤세라는 올드맨식의 상상도 덧붙여봅니다. 그림자는 검은 늑대가 자주 애용하는 단골맨이죠.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의식 속에 억압하거나 외면해버린 모든 특성과 경향성을 그림자라고 하더군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충동, 생각, 예를 들어 질투, 분노, 이기심, 폭력성, 수치심 등이죠. 내 안 깊은 곳에 감춰져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의 일부, 그림자. 꼭 부정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탁월함 등도 자기 비하가 심한 경우에는 억눌러서 그림자로 존재할 수 있답니다. 최근 올드맨은 자신과 그림자 놀이를 하던 중이었어요. 1막을 마무리할 때 그 그림자가 갑자기 의식 위로 뛰쳐올라와 제 존재를 뒤흔든 경험 이후로요. 칼 융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중반 경험했던 논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60대가 되어서야 실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전혀 실체가 없었던 허상의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내 안의 그림자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그림자 놀이 경험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올드맨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로 선택한 방편이 열정, 성취, 도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등등이 아닐까? 셀프 분석을 해보는 중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라 하더라고요. 여러 겹의 가면을 재빨리 벗었다 썼다 하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구걸하는 게 그런 올드맨의 지난 세월들이 조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올드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무관심, 버림받은 기분, 만에 하나 이런 처지로 떨어지는 게 그간 올드맨에게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 중 하나였음을 아주 조금 파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저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했던 것 같아요. 참 가련하잖아요. 사랑을 구걸하다니... 그런 내 실체를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칼 융을 읽다 보니 이 그림자를 잘못 다루면 현실에 투사돼서 나타난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이런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잠자코 눌려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네요. 아이쿠 어떡해.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하면 그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거나 짜증내죠. 분노하기도 하고요. 특정 집단이나 인물을 악당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싸우려 들기도 한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반감을 갖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어려움이 거듭된다고 하네요. 그림자의 폐해는 실로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조금 파악한 만큼 조금씩 물 가득한 논에 한 발 쑥 들이밀듯
내 무의식간의 안의 그림자들에게 말을 걸어볼 생각이랍니다. 차차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일일 사장님이 기분이 좋았던지 13만 원으로 버스비를 두둑하게 넣어줘서 11만 7천 원을 챙겨 인력사무소를 나왔죠. 집에 도착해보니 택배 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당진에서 유기농으로 소규모 작물을 재배하시는 우리 구독자 김미영님이 보내주신 서프라이즈 선물이네요. 완두콩입니다. 야호! 오늘은 넌농사의 완두콩 까기까지 완벽한 월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톡 하고 까니 푸르른 완두콩이 줄지어 얼굴을 빼곡히 내밉니다. 촉촉한 습기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바로 저녁을 지으면서 완두콩을 불려 콩밥을 해먹었습니다. 입가에 씹히는 식감이 예술입니다.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껍질을 까서 보관해야겠어요. 소규모로 직거래를 하신다는데 카페를 통해 직거래를 하시는 듯해요. 주소를 알려달라니까 손사래를 치십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미영 구독자님의 메일 주소로 연락드려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동행해주세요. 멤버십에도 동참을 해주시면 월든맨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둘게요. 오늘도 월든에서 한 구절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콩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콩이 자라는 동안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김을 맺고 오후에는 보통 다른 용물을 보았다. 나는 갖가지 잡초와 친숙해졌고 잡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잡초의 연약한 조직을 무자비하게 파헤쳐 괭이질로 잡초에 속하는 식물은 속관에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식물은 정성스럽게 키웠다. 저것은 쑥, 저것은 명아주, 저것은 괭이밥, 저것은 잡초. 저놈을 손으로 잡고 잘라내라. 뿌리를 뽑아내 실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틀 만에 반대편에서 싹을 틔우고 서양 부추처럼 푸르게 자라난다. 학이 아니라 잡초와의 기나긴 전쟁이며 잡초는 태양과 비와 이슬을 아군으로 둔 트로이 병사들이다. 나는 매일 괭이로 무장하고 콩을 구출하러 가서 콩을 해치는 적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참호에는 내가 무찌른 잡초의 시신으로 가득 찼다. 군집한 동지들의 머리 위로 키가 1피트는 더 우뚝 솟은 건강한 헥토르는 수치무성한 투구의 수를 흔들며 위협했지만 내 괭이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땅 위에서 나뒹굴었다. 월든 콩밭 180쪽.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